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구속된 이항로 진안 군수가 여전히 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속된 이 군수를 수시 면회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전주 도심 건산천에 물이 썩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보험 사기를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신호 위반 차량에게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중후반까지 오르겠으며 일사량이 늘어나 자외선 지수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 군수는 군수직은 유지하지만 군수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군수가 교도소 안에서 군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안군 공무원들이 수시로 이 군수를 면회하고 있는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허연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이항로 진안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군수가 선출된 직후 유권자들에게 홍삼 세트를 돌렸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겁니다. 이 군수가 구속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항로 군수가 옥중에서 실권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안군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수시로 면회를 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같이 하던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그냥 안부 차가서 보는 것이지. 우리 실과장들, 읍면장들 이 정도 하고 있더니 그때 뭐 비서실에 있었다지 하는 그 정도는 아마 한 번씩 다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국 과장이 4명씩 돌아가면서 면회를 하고 있는데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갖고 간 것이고요. 한 번은 순서에 갔고 한 번은 제가 계획이 없는데 제가 대신 갔고 그렇게 갔습니다. 진안군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전후해 담당자들이 면회를 가고 있어 군수가 사실상 옥중 결재를 하고 있거나 군정보고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이 군수의 공약인 마이산 케이블카를 전북지방환경청의 반대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날은 5월 14일. 하지만 그 전날 담당 과장이 이 군수의 면회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가 아주 심한 사안인데 그리고 지금 군수가 옥중에 있는 상황에서 단지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행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진안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파업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노인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이 주말인 5월 4일. 연휴가 끝난 직후인 7일 담당 국장은 사건 수습은 뒷전인 채 전주교도소로 이군수 면회를 가 군청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8분 정해졌잖아요. 그럼 보통 가면 4명, 5명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녹음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적인 얘기 할 수도 없고. 옥중에서 실제로 이군수의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신호나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 이번에는 택시기사들이 보험 사기를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택시기사들 중에는 이 회사 노조 간부들도 끼어 있었는데 사기 금액도 수억 원대에 달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시내의 한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정지선에 있던 택시 한 대가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교차로 왼쪽에서 신호 위반을 하며 진입한 차량을 사정없이 받아버립니다.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 인적이 드문 자정쯤 택시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주변을 살피더니 적색 전멸등을 위반한 차량이 나타나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사고입니다. 여기에는 택시기사 12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데 노동조합장 등 택시회사 노조 간부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택시 하면 수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힘드니까 이제 그거 하면 좀 그래도 1, 200 목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챙기던 이들은 자신감이 붙자 아는 사람까지 끌어들였습니다.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골라 서로 짜고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1인당 2~3개씩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을 끌어들여 택시에 동승시킨 후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 50%의 보험금을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고의로 낸 사고만 30건. 4억 원 가까운 보험금을 타냈는데 일부는 도박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택시노조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50여 명을 입건하고 이들의 여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체로부터 뇌물 4천만 원을 받은 한국전력 전 익산지사장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아내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감사 과정에서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원한 건산천이 주민들 사이에서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말만 생태 하천이지 물이 썩고 악취가 심해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주천의 지류로 지난 2017년 5월 복원이 마무리된 진북동 건산천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된 하천 곳곳이 심하게 부패됐습니다. 부유물이 떠다니며 심한 악취까지 내뿜습니다. 냄새나는 게 냄새만 안 나면 여기가 참 좋은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좀 막 역겨울 때가 있어요. 전주시는 서울 청계천을 본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천변에 산책로를 조성해 건산천을 복원했는데 사업비로 150억 원이 들었습니다. 도심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는 게 당초 목표. 하지만 복원된 지 2년이 지난 건산천의 모습은 기대와 다릅니다. 물속에 쌓인 퇴적물이 썩으면서 하천이 온통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생태하천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수중생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하천 곳곳엔 버려진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도 아닌데 날파리 하루살이가 많이 가게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끌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될 정도면 내천가를 굳이 왜 만들었을까? 생활하수가 빗물과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채 하천에 그대로 유입된 게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지만 그동안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탓하며 수질 오염을 모른 척 외면해왔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또 어디서 생활하수 유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주시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만금 날림먼지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부안 개화면 주민들이 새만금 매립 현장의 날림먼지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현장 점검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새만금 날림먼지는 썩은 퇴적토를 사용한 매립의 원인으로 가림막이나 초지 조성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이후 충남에서 발병해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충남 천안의 배 농장 5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과수 화상병을 확진했다고 밝히고 과수 농가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회복이 불가능한 세균병으로 5월부터 7월 사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병하는데 작년만 해도 100여 농가가 폐원하고 200억 원 이상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도당 위원장이 한국당 입당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공모로 구체하고 있는 내년도 도내 총선 구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시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선 정운천 의원이 소수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도내에 보수당 출신 의원도 자치단체장도 없어 지역 발전에 거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소속 바른미래당의 내용 수습이 여의치 않다면 조만간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5, 6월 달 정도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시기를 다음 달까지로 못 박은 정 의원은 지역 구도를 깨면서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말로 행선지가 한국당임을 시사했습니다. 정 의원의 거취 결정은 곧바로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내년도 도내 총선 구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거취 결정이 맞물린 의원만 평화당 소속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도내 전체의 80%에 이릅니다. 당장 군산과 익산을 정읍구청 등 세 군데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선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 구도가 아닌 평화당과의 정면 대결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위축은 전북 선거는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양강 구도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선거 체제가 본격화하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도내 총선 국면에 선거제 개혁과 함께 의원들의 이합 집산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세계 최고 벤처 투자 기업인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이 전북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요즈마가 전북의 장점인 농생명 투자에 강점을 갖고 있어 전북 산업 활성화와 금융 중심지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금융 중심지를 추진하는 전북에 있어서 금융기관 유치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미국의 SSBT나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했지만 투자보다 고객인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목적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벤처 투자 기업인 요즈마 그룹이 전북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요즈마는 20여 개 유망업체를 키워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켰으며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1억 달러였던 펀드 규모가 10년 사이 4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전북을 찾은 이갈 엘리히 회장은 젊은이들이 떠나는 전북의 상황이 과거 이스라엘과 같다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농업과 기술을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일으킨 경험을 전북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agriculture, development of different type of agriculture technology that we have advanced. 미래 금융 산업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전북의 인재 양성 시설과 지역 사무소를 열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또 세계 5대 기초 과학 연구소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센터 유치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요즈마 그룹의 관심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요즈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 특수성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하는 부분, 그를 통해서 어떤 특화 모델을 더욱 완성해 나가고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투자로 이어져 전북의 산업 활성화와 금융 중심지의 불씨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 소년체전에 800여 명의 도내 체육 꿈나무가 출전합니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익산에서 막이 오르는 소년체전에는 전북 선수 807명과 임원 등 1,100여 명이 참가해 전국에서 온 선수들과 열전을 펼칩니다. 전북 선수단은 메달밭으로 불리는 육상과 역도 등에 주력해 36개 종목에서 80개 이상의 메달을 목에 건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주시가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흰색으로 단일화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노란색과 흰색으로 분류돼 있던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흰색으로 단일화해 생산하기로 했다며 이전에 구입해놓은 봉투는 색깔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과 사업장에선 흰색, 공동주택에선 노란색 봉투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공공실버주택이 정읍에 들어섭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입니다. 지역 소식 이종유 기자입니다. 노인들의 주거와 여가 생활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88세대가 정읍에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콜과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안전과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정읍시는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실버 주택 공급을 통해 선진화된 노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도자기의 맥을 잇고 있는 유춘복 명인의 프로그램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여행에 선정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흙과 불, 영혼이 실은 도자여행을 주제로 고창의 도요지를 둘러보고 도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 명인은 한국 청자의 최종 주자인 최남성 선생을 사사한 선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45년간 고창 자기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지역 명사로 선정돼 개인적인 기쁨도 크지만 지역 명사를 통한 고품격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어서 지역 관광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제 지평선 복숭아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김제시 공덕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돼 일반 노지보다 50일가량 일찍 출하됐으며 9월까지 출하가 이어집니다. 김제 지역 연롱가에서 김제시가 지원한 에너지 절감형 시설하우스 시범 사업을 통해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으며 일반 재배보다 4배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활용해 아이스크림 개발에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재료와 포장비 등을 지원하고 협약을 체결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아이스크림 기술 개발을, 과실 생산자 협동조합은 시제품 생산 뒤 상품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도내 개점을 앞두고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도내 소상인협회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이 개점하면 지역 상권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즉각 취소와 방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북도 의회도 노브랜드가 편법으로 진출하려 한다면 저지 결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에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도내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이 다른 지역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도내 5세대 이동통신망 장치 설치율은 전국 점유율 2%인 1,700여 곳으로 전국 10위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망은 자율자동차와 증강현실, 스마트 팩토리 등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자칫 4차 산업혁명에서도 낙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어제 서울 한국기원에서 아마추어 실업 바둑팀 창단식을 갖고 오는 10월 전국 체육대회에 전국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바둑단은 유승희, 김규리, 최현지, 정지우 등 4명의 아마추어 여자 선수로 꾸려졌으며 감독은 강종화 대한바둑협회 이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전주 대한방직터 개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요구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은 어제 전주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한방직터의 개발이익 공유 방안 등을 다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논란을 조기에 매듭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주 상산구의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은 교육부의 최종 승인권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쟁점화하겠다고 밝혔고 전주 특례시 지정에 여야 정치권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전북대 병원을 비롯한 전국 9개 국립대 병원 파견 용역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북대 병원 파견 용역직 노동자 100여 명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까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을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전북대 병원 파견 용역직 노동자는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 등 295명입니다. 익산 지역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300여 명이 등록하는 등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300건 넘게 접수되고 연일 상담과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치료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스스로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입니다. 의리자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오는 25일 내장산 경내에서 정읍 내장산 초록단풍 음이온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금강 역사 영화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완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25일 향토 예술문화회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를 갖습니다. 징계쟁이들의 회원전이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캠핑과 함께하는 인디 음악 축제 그린블루 뮤직 페스티벌이 24일과 25일 고창 90호 해수욕장 노을 캠핑장에서 펼쳐집니다. 미래 핵심 기술과 유망 직업을 탐색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 교육 로드쇼가 오늘 도청에서 열립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늘 원광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채용 콘서트를 엽니다. 정읍시가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오늘 시청 장대광장에서 나눔 바자회를 운영합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평등 세상을 향한 8번째 이야기 젠더 문화축제를 내일 개최합니다. 섬진강 대강 유채꽃 농업경관 축제가 오는 26일까지 남원시 대강면 섬진강변 특설 무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20도 중후반까지 오르겠으며 일자량에 늘어나 자외선 지수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2도에서 낮 기온은 27도, 익산은 10도에서 27도, 동북과는 무주가 8도에서 27도, 진안이 7도에서 25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2도에서 24도, 부안이 13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임실과 장수에서 좋음, 나머지 지역에선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